네, 안녕하세요. 딱데라 시청자 여러분. 2023년이 절반도 남지 않은 10월입니다. 라디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아나운서분을 소개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회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아나운서로 참여하게 된 장혜원입니다. 현재 간호학과 재학 중이며 그리고 MBTI는 ENFJ입니다. 이렇게 녹음 부스 안에 들어와 녹음을 하시는 느낌이 어떤가요? 라디오 듣기만 하다가 직접 참여해보니 기분이 참 새롭네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녹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나운서분과 시작하는 라디오이니만큼 오프닝 곡으로 가호의 시작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오의 시작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오프닝 곡으로 신나는 노래를 듣고 와서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아요.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궁금증이 생겨서 조금 풀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오프닝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당황스럽네요. 어떤 질문일까요? 작가님께서 1부의 코너명이 딱데라 연진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코너명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코너명에 관한 질문이었네요. 딱데라 연진아의 의미는 저희 라디오 이름인 딱데라와 연의 진로의 앞글자를 따서 연진으로 지어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이름이군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딱데라 연진아로 하기 잘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1부 들어가 볼까요? 가볍게 1부 첫 사연은 제가 읽어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남자입니다. 갑작스럽게 든 궁금증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전애인과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전 여친과 이별 후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
현 여친을 만나 한 달 조금 넘게 잘 만나고 있다가 정말 문득 내가 너무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참고로 전 애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고 현 여친과 잘 만나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과 이별 후 얼마 정도 지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와 관련된 사연이네요. 첫 사연 가볍게 읽어봤는데요. 혜원님은 전 애인과 이별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 연애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 그 둘 다의 뭔가 배려를 위해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은 필요하죠. 저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한 달 반이면 딱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달 이별의 아픔으로 조금 힘들어하다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썸 타고 연애하면 딱 아다리가 맞거든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 현 여친을 만나라는 대목이 있네요. 네. 사실 이거는 한 달 반 정도면 그닥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내가 만났던 그 전 애인도 새로운 사람 찾을 수 있는 거고 나도 물론 당연히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저 잘 되고 행복하려면 새로운 사람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찾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저도 뭔가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게 뭔가 전 연인을 충분히 잊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만날 준비가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연자님은 이제 전 연애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남아있지 않다고 확실히 말해주셔가지고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막 한 3개월 지나고 반년 넘어가고 이러면 이거는 진짜 안 만나는 것도 못 만나는 거는 둘 중 하나거든요. 사실. 그렇죠. 안 만나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못 만나는 거면 좀 슬프긴 하긴 하겠네요. 그렇겠네요. 아무튼 이제 사연자분께서 새로운 여자친구분과 오래오래 행복한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애 설렘이 가득 느껴지는 유나의 퍼레이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놀란 게 뭔지 아니 알람이 다정한 거 설레는 거 유난히 무겁던 눈꺼풀이 번쩍 떠지는 거 가벼운 거 어딘가 전부 알아서 네 기분 침대와 벽지 창밖도다 어딘가 멀리 난 떠나온 기분 다 그 느낌이야 네가 내게 온 그날 후로 부쩍 친절한 이 도시가 날 반겨주는 걸 It's like 생길 것 같아 참 갖고 싶은 말이야 다 손이 흔들며 It's like 티파니에서 아침을 맞이한 기분 주인공 같은 이런 착각도 뭐 한 번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전부 하는 너 지금 다 이게 단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네가 내게 온 그날 후로 부쩍 친절한 이 도시가 날 반겨주는 걸 It's like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참 갖고 싶은 말이야 다 손이 흔들며 It's like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전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도 아니고 사교성도 없어서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사귀어 보고자 새로운 모임에 들어갔어요. 대면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 저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뭔가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노력해서 대화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뭔가 붕 뜨는 느낌? 외딴 섬에 있는 느낌. 결국 저만 잘 모르는 이야기로 넘어가서 대화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대화에 잘 참여하기 힘들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밴드부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남들 전부 다 이제 뭐 나는 오늘 뭐 어디에서 합주를 할 거다. 나는 뭐 버스킹을 언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연습하고 있다. 그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 정보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소외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쨌든 간에 동아리방에 자주 가면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제가 이제 심리학 교양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이론적으로도 사람을 자주 만나야 그 사람에 대한 조금 좋은 감정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눈도장을 많이 찍기, 많이 자주 찍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사람이 적고 좀 조별로 활동하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모이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유대감도 훨씬 더 강하게 생겨날 거란 말이죠. 네네. 실제로 이제 뭐 봉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8, 90명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네. 실제로 친한 사람들은 3, 4명, 뭐 많으면 뭐 5, 6명 정도로만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대형 동아리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로 모이는 독서 토론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밴드부를 예로 들자면 이제 합주 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합주 팀에서 조금 더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든지 좀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연합 동아리 같은 거 들었을 때 뭔가 과 지정 동아리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뭔가 과 사람들끼리 뭔가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약간 섞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밥약도 하면서 또 뭔가 그 곡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점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연자님도 아까 미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 같은 거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이 고민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찾아보면 정말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대학교라는 판 자체가 20대들이 되게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활동적인 사람도 많고 물론 소극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다 같이 섞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대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연자분들도 이제 이 고민을 좀 잘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께서 이번 문제를 비롯해 모든 문제가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이번에는 세 번째 사연을 읽을 차례가 왔는데요. 세 번째 사연은 장거리 연애와 관련된 사연이더라고요. 티키타카 느낌으로 회원님과 번갈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내가 오빠 있는 지역으로 갈게. 이번에 오빠가 왔잖아. 나? 나 다음 주 주말에 가족여행 갈 것 같은데? 정말? 그럼 우리 2주 뒤에 볼 수 있는 거야? 너무 아쉽다. 저기 혜원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니 문자로 얘기할까 하다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요새 오빠 태도가 좀 변해서 이상하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야? 나 요새 솔직하게 말하면 좀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 보긴 하는데 서로 바쁘면 뭐 2주에 한 번 보고 오는데 2시간 걸려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조금만 하면 막차 시간에 집에 가야 되고. 아 나는 애인이 있는데 난 외로운 감정이 든다니까 자꾸. 그래서 혼란스러워. 오빠 우리 장거리 연애인 거 알고 시작했잖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보니까 난 더 애틋하고 순간순간이 나에겐 너무 소중해. 너무 안 힘들어했으면 좋겠어. 처음엔 장거리 연애 안 어려울 거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시작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 힘드네. 나한테 조금 생각의 시간을 줄래? 알겠어. 그럼 생각 정리 다 되면 이야기해줘.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사실. 민수님 계속 웃으시네요. 참 힘드네요. 아 힘드네요. 네. 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아 그죠. 네네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장거리 연애라고 하는 거는 네. 시외 버스를 타고 가야 될 정도를 장거리 연애라고 보거든요. 아 시외 버스만 타고 가면 장거리 연애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다른 지역에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마산이랑 창원 뭐 이런 거 의외로 좀 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내 버스로 이동 가능하단 말이죠. 이 둘 사이에는. 그죠 그죠. 근데 마산에서 부산까지를 시내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아 물론 가능은 하겠죠. 근데 환승도 한 3-4번 해야 될 거고 네, 너무 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음. 왜냐면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이도 어리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버스 타고 한 2-3시간 이상은 가야 그래도 장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저도 사실 장거리 연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경기에서 진주까지 장거리를 했었거든요. 경기에서 진주까지면 네. 남자친구가 혹시 뭐죠? 구준표인가요? 아 구준표는 돼야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아 그죠. 한 번 가는데 4시간 걸렸으니까. 네. 그리고 2주에 한 번 만나는 게 약간 우리 자주 보내? 이런 느낌으로 와닿았던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2주에 한 번이 자주 본다. 네. 사실 그 정도면 여사친이 아닌가. 아 그렇게 될 수도 네네네. 있겠네요. 네네. 아 근데 장거리라면 한 2주에 한 번 정도 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은 사실 일주일에 한 최소 2-3번 정도는 만나는 게. 그러니까 20대 초반 기준으로 네. 이상적인 연애 만남 횟수는 주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2주에 한 번은 사실 친구도 그 정도 자주 보거든요. 아 그건 친구도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은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외롭지 않을까요 그러면? 외로운 순간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그 2주에 한 번이라는 그 조건은 원래 연락이 좀 잘 되고 네. 약간 그 외로울 틈이 없을 만큼 이 연락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히려 이건 조금 궁금한 건데 네. 그러면 군대 기다려줄 수 있나요? 제가 장거리 연애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경험이잖아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행복한 경험은 아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한 게 네. 일단 첫 번째 장거리 연애는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미필을 만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남자는 군필. 네. 음, 그런 조건이 이제 딱 생겨버렸기 때문에 군대는 힘들다. 네, 힘들다. 그렇죠. 사실 저도 갔다 와봤지만 네. 기다리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봐도. 하여튼 장거리 정말 힘든데 그럼 이거를 극복할 만한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연락인가요? 극복할 만한 방법을 알았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모든 분들이 힘내시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연인분들께 많이 추천되는 곡이죠. 비비의 FedEx Girl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ma be a FedEx girl, I'ma be a FedEx girl. 빠르게 갈 테니 guarantee. 누구보다 먼저 원하는 걸 가져다 줄 테니 Don't you baby girl. 문 열어놓으세요 미리. 맑은 얼굴과 젖은 머리를 나에게 가져갈 테니 I'ma be a FedEx girl. I'ma be a FedEx girl. Tripping on you, baby. I'm gonna have it for you, baby.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서로가 필요할 뿐, yeah. 바쁜 일은 미뤄둬, 잔한 미리 채워둬. 올려 나의 핸드폰, stay up all night, yeah. 한 번만 더. You can carry me to mattress, ayy. You can unbox right away. 조금만 기다려, baby, I'm coming, yeah. I'ma be a FedEx girl. I'ma be a FedEx girl. 어디서든 hit my line, baby. 뒤돌아보면 내가 있을 테니 Let me be a FedEx girl. 돼준다고 FedEx 내가 아는 FedEx 그 말하는 넌 이미 지웠어 next 나는 질러버렸거든 연애라는 체스 너도 알다시피 서로가 필요할 뿐 나처럼 늦은 남자들도 싹 틔워줘 넌 나만 보길 바래 나는 start you wanna 난 별 넌 밤하늘야 넌 나를 담아 떠나기 싫을 만큼 너가 필요할 때 있지만 저 멀리 늘 나를 끌어당겨줘 까만 터널에 Are you sure you can really be my FedEx? 정말이면 당장 울려줘 내 배 I'ma be a FedEx girl. I'ma be a FedEx girl. 어디서든 hit my line, baby. 뒤돌아보면 내가 있을 테니 Let me be a FedEx girl. I'ma do it for my lazy lover. I'ma do it for my busy you. Since you wanted me more than I think you would. 너에게 달려가는 길이 너무나도 어두워. 환하게 맞아주세요 미리. I'ma be a FedEx girl. I'ma be a FedEx girl. 어디서든 hit my line, baby. 뒤돌아보면 내가 있을 테니 Let me be a FedEx girl.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항상 같이 다니고 집 근처에도 항상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흔히 동네 친구라고 하죠. 그런데 대학교에 오니까 밥도 혼자서 먹고 공부도 혼자서 하게 됐어요. 혼자가 편해서 그렇게 했지만 항상 제 옆에 당연하게 있던 친구들이 없으니까 공허함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연락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친구들이 그리워요. 대학 생활 이제까지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리셋되는 느낌이라 뭔가 새롭기도 하면서 외로울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더 크신 것 같아요. 해결해드리기에 앞서서 잘 해오셨다고 위로 한마디 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저는 20학번이잖아요. 네. 20학번이 대학에 갔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여가지고 아, 그죠. 자취방은 구했는데 비대면인 거예요. 아, 와, 이 정말 양립할 수 없는 두 개가 양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진짜 그래서 1교시 수업이 있으면 8시 57분에 그냥
눈곱 떼면서 일어나서 네. 노트북을 켜요. 네. 그러면 그게 출석이었어요. 아. 와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수면 바지 입고 이제 그렇죠, 위에 그렇죠. 옷만 또 그렇죠, 갈아입고. 그렇죠, 그렇죠. 위에 옷만 좀 셔츠 입는데 네. 밑에는 이제 수면 바지 어. 그렇게 입고 교수님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발표 멋있게 하고 미술 잘했네 이러면 이제 수면 바지 보면서 그럴 수 있죠 이러면 하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되게 저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하자면 네. 동아리가 낫지 않나. 음.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과에 있는 친구들이랑 친한데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중한 비밀까지 공유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깊은 사이가 되기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벼운 사이까지는 많이 가지만 네. 깊게 가는 사이는 오히려 저는 동아리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에서 정말 행복한 추억도 많이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제가 20살 때 학교를 가서 이제 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동아리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동아리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도 민수님 의견에 동감하는 게 과에서 친구들 좀 만들기 어렵다면 동아리가 아무래도 좋지 않나. 동아리도 좋고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뭔가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타에도 보면 한 번씩 소모임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죠. 보드 게임 소모임 하실 분 있나요? 네. 나요. 저도 그거 봤어요. 네, 작게 짜잘짜잘하게 하는 그런 소모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런 데 들어가서 러닝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친구도 챙길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봤던 게 토론 소모임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걸 정말 추천드리는 게 네. 토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뭔가 주제 하나 던져주고 거기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얘기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강제성을 띠면서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인간이 약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잘하는데 네. 닥치지 않을 때까지 약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리학 강의를 들었을 때는. 네. 그 심리학 굉장히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거 라디오 끝나고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음. 토론 수업이라기보다는 토론 모임을 통해서 음.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공허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서 조금은 사라지길 바라며 최상엽의 잘하고 있어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찬란한 너에게 형이 해줄 말이 있어. 작지만 소중한 너의 꿈은 오늘도 빛나고 있어. 세상은 차갑고 숨막혀도 넌 절대로 너 혼자가 아니란 걸. 그래 언젠가는 잘 될 거라. 그네 빠진 위로보다 넌 지금 내 자신을 잘 모른다고.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야. 거울 속에 너를 봐봐. 걱정 마, 충분히 너는 잘하고 있어.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서 나도 포기한 적 많아. 그래도 어쨌든 살겠다며 또 하루를
마. 충분히 너는 잘하고 있어. 많이 부딪혀봐, 많이 넘어져봐. 다시 일어서면 된 거야. 그래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다짐했던 그날처럼 너에겐 그 향기가 남아있다고.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세상 속에 나갈 거야. 걱정 마. 충분히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럼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마음에 들어서 대학원 진학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확실한 편이라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친구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줬고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면서 1년 정도 만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누나는 나보다 누나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의 남자친구가 좋은 건 맞지만 저는 제가 그리고 저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귀는 사람보다 저를 더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걸까요? 이제 우선순위에 관련된 사연을 들어봤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자 이 여성분의 입장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연애를 하게 되면 제가 1순위거든요. 네. 내가 행복해야지 남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1순위는 무조건 저고 2순위가 아마 가족이나 이제 내 애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뭔가 제 삶과 저의 그 일들이 기본 바탕이 돼야 좀 그게 평탄해야 남을 챙길 수 있고 남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열심히 함으로써 뭔가 성취가 있어야 네.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고 본받을 점이 생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좀 더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네. 너무 퍼주는 연애는 저는 굉장히 비추한 천인 거죠.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연자 여성분께서의 입장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이 남자분을 바꿔야 할지 네. 아니면 그냥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할지 이거는 사실 사연자분께서 정하는 문제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바꿔야 할 만큼 이 사람이 정말 좋다면 바꾸는 거고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또 그냥 이제 다른 남자 찾는 거고 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사연자분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 사연자분이 그 남자친구분한테 본인의 상황을 좀 더 설명을 잘 하고 나에게 1순위는 나의 일이긴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다. 그리고 나 너 좋아하지만 내 일이 중요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가 서운했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사연자분의 좀 심란한 마음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악동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플 수 없어 난 너.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남아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어떻게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벌써 마지막 사연을 읽을 시간이 왔네요. 재미있는 사연을 듣고 또 제 생각도 이야기하고 민수님 생각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마지막 사연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심장이 조금 떨리네요. 진정을 하고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자면 저는 조금 나이에 비해 어리게 생긴 편입니다. 그래서 귀엽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그 오빠가 자꾸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빠가 내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애 같고 동생 같아서 챙겨주는 건지 자꾸 헷갈립니다. 저의 마음이 쌍방이 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좋아하는 오빠를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린다는 그 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민수님은 사연자 속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제 동생 같아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귀엽다는 소리가 굉장히 중의적 의미거든요. 음, 이게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겠다도 있고 네. 뭐 앵간하네 뭐 요런 수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뭐 귀엽네. 네, 그 정도 딱 그 정도. 네네네. 근데 이런 플러팅은 네. 정말 이제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플러팅은 플러팅으로 대항하라. 오. 이런 전략 괜찮지 않나? 그러면 이 오빠인데도 역으로 오빠 너무 잘생겼어, 멋있어 이런 내 하면 그러면 이 오빠도 분명히 반응이 올 거란 말이에요. 오빠가 귀엽네 하는 것처럼 멋있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떡밥을 던지면 같이 떡밥을 던져라. 그렇게 해서 오빠도 얘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에게 그 오빠가 자꾸 챙겨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연자분께서도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귀엽다 소리하면 싫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 진짜 되게 마음도 없는 사람이 귀엽네 이러면 와 쟤는 무슨 헛짓거리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쟤 뭐야? 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호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귀엽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플러팅은 플러팅으로 하자. 민수님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야 뭔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좀 더 키워나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뭐 아쉽게 됐지만 정리를 해보는. 그렇죠. 세상에 남자는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자면 네. 이 오빠, 이 좋아하는 오빠분을 오빠분 주위에 있는 친구를 한번 꼬셔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 약간 어떻게 하냐면 아 질투 유발 그렇죠, 작전인가요? 그렇죠. 아. 약간 그러면서 네.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빠한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약간 이제 썸으로 넘어가기 직전쯤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사실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네. 사실은 내가 이 좋아하는 오빠가 따로 있다. 걔 네 친구다. 어머. 네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라.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러면 빼박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파고 가면 어떡하죠? 아니죠. 근데 약간 여지를 줄 때마다 해야죠. 근데. 음. 약간 조금 이제 이기적이긴 한데 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할지는 사연자분이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그냥 약간 뭐 A안 B안 정도 내놨다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마음과 사연자분께서 좋아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네요. 두 분의 마음이 같길 바라면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시작. 한두 번씩 떠오르던 생각 자꾸 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 마음.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내가 내게 자꾸 말을 하는 게 어색한 걸.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
네, 이렇게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사연들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봤는데요. 회원님, 오늘 첫 녹음 어떠셨나요? 첫 녹음이라 약간 긴장이 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민수님께서 잘 반응해주시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서 참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녹음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계속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혹시 나왔던 사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연이 있을까요? 저는 연애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음. 사연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좀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높아야 내 자신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동감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사연자분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왜냐하면 20학번에 자취방까지 구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갔던. 근데 그런 이제 20살의 외로운 저가 좀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으로 마지막 노래를 듣고 1부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혜모님의 추천곡으로 끝내볼까요? 저는 그러면 오늘 소개된 사연들과 잘 어울리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추천하면서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는 한상덕 교수님과 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